첫 번째, 재산평가 단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속 재산이 토지인 경우 토지를 클릭하면 평가 기준에 따라 보충적 평가와 시가평가를 구분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가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구분은 역삼각형을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과세 구분은 기본적으로 일반 과세에 체크가 되어 있지만 비과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해당한다면 체크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기본 정보란에서 해당 토지의 지목을 선택하고 소재지는 상세 버튼을 눌러 입력합니다. 국외 자산일 경우 국외를 선택하고 국가명을 선택합니다. 평가 정보 입력란에서 면적 수량은 숫자 1을 입력하고 단가란에는 시가평가액 전체 금액을 입력합니다. 면적 수량과 단가를 곱한 금액은 1번 평가액에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해당 자산이 담보 물건이 설정된 재산이라면 2번 저당권 등 평가 특례의 상세 버튼을 눌러 입력합니다. 입력을 한 후 프로그램에서 1번 평가액 금액과 2번 저당권 등 평가 특례 금액 중 큰 금액이 최종 평가액으로 자동 입력됩니다. 다음은 토지의 보충적 평가입니다. 평가 구분, 과세 구분, 기본 정보는 시가평가에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평가 정보 입력란에 토지 면적과 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이 두 가지를 곱한 금액이 1번 평가액에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옵니다. 담보 물건이 설정된 재산이라면 2번 저당권 등 평가 특례의 상세 버튼을 클릭해서 입력하고 임대 자산이라면 3번 임대보증금 등 평가 특례의 상세 버튼을 클릭해서 입력합니다. 1번과 2번, 3번 금액 중 큰 금액이 최종 평가액으로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다음은 건물입니다. 건물부터는 시가평가 입력 방법은 토지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보충적 평가 입력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의 보충적 평가입니다. 재산 종류는 평가 대상이 건물과 부속 토지를 같이 평가한다면 건물 플러스 토지를 선택하고 건물만, 토지만을 선택한 경우 건물 부분과 부속 토지 부분만 따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조정률 정보에서 지붕 재료와 지상 층수, 지하 층수, 연면적을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조정률 정보에서 입력한 정보는 추후 건물 정보에서 조정률 정보 입력 시 상단의 회색 부분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다음 부수토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먼저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선택합니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건물만 평가를 하는 경우이더라도 부수토지의 정보에 개별 공시지가를 입력을 해야 건물의 기준시가가 계산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포함 여부는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다음 건물 정보 입력입니다. 건물은 층별로 입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층에 대한 조정률을 입력합니다. 각 층에 대한 조정률은 회색 부분 아래에 있는 하얀색 부분에 해당하는 곳을 선택합니다.
부수 토지 정보와 건물 정보 입력이 끝나면 하단에 1번 평가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건물의 기준시가는 건물 기준시가 계산서 인쇄를 클릭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의 보충적 평가입니다. 건물과 토지를 함께 평가할 경우 재산 종류에서 건물 플러스 토지를 선택하고 평가 정보 입력란에 개별주택 가격과 건물 면적을 입력합니다. 건물만 혹은 토지만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재산 종류에서 건물만 또는 토지만을 체크를 하면 건물의 보충적 평가와 동일한 입력 화면이 뜹니다. 마찬가지로 개별주택 가격을 입력하고 부수토지 정보와 건물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 외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의 보충적 평가입니다. 공동주택은 집합 건물이므로 건물만 혹은 토지만 평가하여 계산할 수 없습니다. 평가 정보 입력란에 면적과 공동주택 고시액을 입력합니다. 다음은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보충적 평가입니다.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도 집합 건물이므로 건물만, 토지만 따로 평가해서 계산할 수 없습니다. 평가 정보 입력란에 건물의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을 합한 면적을 입력하고 고시된 제곱미터당 기준시가를 입력하면 이 두 가지를 곱한 금액이 1번 평가액에 자동 반영됩니다. 다음은 비상장 주식 보충적 평가입니다. 기본 정보란에 있는 평가 기준일은 납세자 관리에서 입력한 상속 개시일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평가 법인 종류의 상세 버튼을 클릭해서 평가 법인 종류를 선택합니다. 다음 평가 정보란에서 1주당 순손익 가치를 입력하기 위해 옆에 상세 버튼을 클릭해서 세계 연도의 순손익액을 입력합니다. 순자산 가액 역시 상세 버튼을 눌러 순자산 가액 계산서를 입력합니다. 평가차액 계산 버튼을 클릭해서 상승법에 따른 평가액과 재무상태표상 금액을 입력하면 자산과 부채의 평가차액이 계산됩니다. 부의 금액은 정당한 사유를 체크할 경우에만 평가차액이 계산됩니다. 영업권 계산은 하단의 영업권 계산을 클릭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저장 버튼을 누르고 나온 뒤 발행 주식 총수를 입력하면 1주당 순자산 가액과 1주당 가중평균액, 1주당 가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상속 주식수를 입력하면 1주당 가액과 상속 주식을 곱한 가액이 하단의 1번 평가액에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할증 평가인 경우 할증 정보에 체크를 합니다. 다음은 상장 주식의 시가평가입니다. 평가 정보란에 종가 평균액의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평가 기준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을 입력합니다.
종가 평균액을 입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당 창에 종가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 두 번째, 종가를 엑셀로 다운받아서 업로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상단에 종가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해서 참고자료 종가 가져오기 방법 안내를 클릭해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배당 차액은 평가 주식이 미상장 주식인 경우 상세 버튼을 클릭해서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1주당 가액이 자동 계산되고 상속 주식수를 입력하면 이 두 가지를 곱한 금액이 하단의 일반 평가액에 반영됩니다. 다음 골프 콘도 회원권 보충적 평가 방법입니다. 평가 정보 입력에 면적과 시가 표준액을 입력하여 평가액을 계산합니다. 다음 특허권 실용신용권 보충적 평가입니다. 평가 정보 입력란에 취득가액부터 경과 연수까지 차례로 입력하여 평가액을 계산합니다. 다음 강업권 채석권 보충적 평가입니다. 평가 정보 입력란에서 취득가액부터 채굴 연수까지 차례로 입력합니다. 다음은 영업권 보충적 평가입니다. 평가 정보란에 취득가액과 법인세법 감가상각비를 입력한 뒤 영업권 평가액은 오른쪽 상세 버튼을 눌러 입력합니다. 순손익 계산서는 역삼각형 모양을 클릭하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나옵니다. 영업권 평가와 관련된 서식은 왼쪽 하단에 영업권 평가 주소와 순손익 계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 신탁이익 받을 권리의 보충적 평가 방법입니다. 평가 정보 입력에서 신탁이익 받을 권리의 평가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로서 원본의 이익을 구하는 경우와 수익 이익을 구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 가지 유형 중에 평가 대상이 어디에 속하는지 먼저 선택을 한 뒤 입력란을 채워줍니다. 입력된 금액에 따라 산출된 평가액은 하단의 1번 평가액 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금 등의 은행 정보는 오른쪽에 은행명과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입력란을 통해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은 예금, 저금, 적금의 보충적 평가입니다. 평가 정보 입력란에 해당하는 칸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입력하면 예입 금액에서 이수이자 상당액을 더하고 원천 징수 상당액이 차감된 금액이 1번 평가액에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예금, 저금, 적금, 은행 정보는 오른쪽에서 입력합니다. 다음은 기타 자산, 현금 등입니다. 기타 자산, 현금 등은 해당 상속 재산이 따로 탭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기타 자산, 현금 등을 클릭하여 재산 종류의 상세 버튼을 클릭해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상권 보충적 평가입니다.
평가 정보 입력란에 존속 연수와 토지 가액을 입력하면 하단 1번의 평가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다음은 기계식 주차장 보충적 평가 방법입니다. 평가 정보 입력란에 신축 연도와 주차 대수를 입력하면 하단 1번 평가액의 평가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다음은 정기금을 받을 권리 보충적 평가입니다. 평가 정보 입력란에 각 연도의 정기 금액과 정기금 종류를 선택하고 경과 연수를 선택합니다. 평가액은 자동으로 계산되어 1번 평가액에 반영됩니다. 은행 정보는 예금, 저금, 적금 은행 정보란에 입력합니다. 다음은 간주 상속 재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간주 상속 재산 중 퇴직금은 퇴직금을 클릭해서 입력합니다. 평가 정보 입력란에 퇴직 금액을 입력하면 하단 1번 평가액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다음은 보험금입니다. 평가 정보 입력란에 지급받은 보험금을 입력하고 피상속인 부담보험금은 총 납입 보험료 중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를 입력하고 불입된 보험금은 총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입력하여 평가액을 계산합니다. 다음은 신탁재산입니다. 클릭해서 평가 정보 입력란에 신탁재산 금액을 입력합니다. 다음은 추정 상속 재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추정 상속 재산은 현금, 부동산, 기타 재산, 부담채무 모두 입력 방법이 동일합니다. 먼저 재산 종류를 구분하고 1년 이내 2억 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중 해당하는 곳을 선택합니다. 다음 처분재산 및 부담부채의 명세를 입력합니다. 관련된 재산의 내역과 양수자 또는 채권자 정보를 입력한 후 재산 처분 가액란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 또는 인출한 금액 또는 부담한 채무가액을 입력합니다. 사용처에 대해 소명할 내용이 있다면 사용처 소명 금액란에 역삼각형을 클릭하여 사용처에 관한 상세 내역을 별도로 입력합니다. 모든 입력이 끝나면 화면 하단의 미소명 금액 합계액에서 재산 처분가액의 20%를 차감한 가액이 상속추전 재산가액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차감되는 금액은 2억을 한도로 공제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전증여재산입니다.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해야 하는 자산이 있다면 사전증여재산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일반 증여재산, 창업자금 증여재산, 가업승계 증여재산 모두 입력 방법이 동일합니다. 대표로 일반 증여재산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준위는 역삼각형을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주의할 점은 납세자 관리에서 입력된 수준인이 자동으로 뜨기 때문에 납세자 관리에서 먼저 수준인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증여 재산이 양도코리아 증여세 부분에 입력이 되어 있다면 기증여 재산 자동 반영 버튼을 눌러 증여세에서 입력한 증여재산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기증여 재산 자동 반영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뜨고 이 메시지의 뜻은 직접 입력한 자료가 있을 경우 직접 입력한 자료는 지워지고 새로 사전증여재산 정보를 불러온다는 뜻이므로 얘를 클릭하여 수증자명을 검색하여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증여세 가세표준과 증여세 산출세액까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만약 기증여 재산이 양도코리아에 입력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직접 입력합니다. 모든 상속재산 입력을 마쳤다면 재산총괄표에서 상속재산가 평가액이 제대로 입력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주식평가에서 불러오기 버튼은 양도코리아 메인 화면에서 주식평가 기능을 사용하여 주식평가를 한 경우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불러올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입력이 끝났다면 다음 동그라미 2번 가세가액 단계로 넘어갑니다. 먼저 세액 재계산을 클릭하여 재산평가 단계에서 입력한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받은 총 재산에 입력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음 상속세 가세가액 계산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의 공제금액은 각각의 상세 버튼을 눌러 입력합니다. 다음은 재산 분할 단계입니다. 먼저 상속인을 클릭한 후 각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지분을 상속재산 명세에서 직접 입력합니다. 상속 지분을 입력하면 평가가액은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채무 공과금, 장례비 명세에서도 실제로 공제받은 지분만큼 입력하면 금액은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각 상속인마다 상속 지분을 입력하여 준 뒤 마지막으로 지분 검증 버튼을 클릭하여 총 상속 재산 금액과 상속인별 재산 금액 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줍니다. 불일치가 뜬다면 다시 한번 상속인별로 상속 지분 내용을 확인하여 일치하도록 해줍니다. 지분 계산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입력했던 상속 지분이 초기화되어 다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속공제 단계입니다. 기초공제 및 기타 인적공제는 납세자 관리에서 입력한 상속인 및 수유자 정보를 토대로 자동 반영되는 항목이므로 공제 금액이 사실과 다르다면 납세자 관리에서 입력이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가업 상속공제 대상인 경우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가업 상속공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가업 상속재산 명세는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재산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음 영농상속공제는 가업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재산은 동시에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여 적용하되 적용 대상이라면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영농상속공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세 버튼을 누르면 앞 단계에서 입력된 자료들을 토대로 계산된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앞에서 입력한 금융재산과 금융채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과 금융채무 입력이 완료되면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재해손실공제 적용 대상인 경우 상세 버튼을 눌러 재해손실공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한 재산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입니다.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1번의 신고인란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2번 동거주택 현황을 입력하고 3번 상속인은 불러오기 기능을 이용합니다. 입력한 내용을 토대로 4번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 공제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제 적용 한도액은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세액 재계산을 눌러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다면 평가 수수료 합계에 상세 버튼을 눌러 입력합니다. 다음은 세액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속세 가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구성하는 곳으로 사전에 입력한 자료를 토대로 상속세 가세액부터 최종 납부할 세액까지 자동으로 계산하여 반영됩니다. 앞 단계에서 입력한 자료 이외에 추가로 반영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먼저 일반 신고, 수정 신고, 기한 후 신고 중 해당하는 곳을 선택합니다. 다음, 세대 생략 가산액을 입력해야 하는 경우 상세 버튼을 눌러 해당 값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재산가액이 20억을 초과하여 40%를 가산해야 하는 경우 상단의 네모 박스를 체크합니다. 문화재 등 징수 유예 세액이 있다면 상세 버튼을 눌러 문화재 자료 등의 재산가액을 불러오기 버튼을 이용하여 불러옵니다. 재산을 불러온 뒤 문화재 등 징수 유예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다음, 사전 증여 재산이 있는 경우 상세 버튼을 눌러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외국 납부세액 공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다음, 단기의 상속이 반복되어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단기 세액 공제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6번까지 입력하면 단기 재상속 세액 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 주주가 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 영리법인 면제의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다음, 신고 불성실 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다음, 연부연납세액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상세 버튼을 눌러 허가 신청서와 상단에 납세 담보 제공서를 작성합니다. 물납 신청은 상세 버튼을 눌러 물납 허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분납할 경우 분납 일자를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누르면 분납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신고 납부란에도 일자를 입력하여 줍니다. 신고인명과 세무대리인 정보는 납세자 관리에서 입력한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 일자를 입력합니다. 다음,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는 입력한 자료들을 토대로 자동 계산됩니다. 자동 계산되어진 값이 맞는지 최종적으로 검토합니다. 다음, 인쇄 단계로 넘어갑니다. 상속세는 전자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신고 시 필요한 서식을 출력하여 신고합니다.